인터넷 뱅킹을 올해 시작했어. 내 올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인터넷 뱅킹 아니 나는 인터넷 마지막으로 뱅킹을 그 폰뱅킹을 하려면 그거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 가가지고 한 3번을 받았는데 자꾸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치매야 뭐야. 우리 엄마가 이러는데. 지금 그래서 그 매니점 우리은행을 너무 많이 가서 그 우리은행 직원이 저를 혹시나 기억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부끄러워서 못 가요. 다른 지점으로 가려고요. 그거 메모에다 써놔. 아 분명 어제 써놓은 것 같은데 심지어 없어져. 아니 써놓은 것 같은데 심지어 써놨는데 핸드폰 메모. 어디다 써놨는지 또 모르겠어. 매직. 한번 대학생 때 비밀번호 왜 이렇게 홈페이지별로 다 똑같이 하면 하나 뚫리면 다 뚫리는 거라고 비밀번호 다 다르게 설정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패기 있게 내가 그 당시 가입했던 모든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했다가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들어갈 때마다 저기 가가지고 아이디 찾기 기억이 안 나. 비밀번호 찾기 나는 네이버 비밀번호는 한 달에 한 3-4번은 바꾸는 거야. 기억이 안 나. 배달 문화가 근데 그럼 막 음식 배달 이런 거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음식 배달, 홈쇼핑, 인터넷 쇼핑, 옷 킥 사는 거. 서비스 반찬 배달. 그런 거요. 맞아요. 맞아. 상어. 몰라요? 상어. 이거 몰라요? 몰라요. 나 샥스핀 알아. 아니, 제발. 그러지 말고. 어서 큐 하고 들어갈게요. 하이. 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는 언니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4회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재밌게 가볼까요? 재밌게 하고 싶어요? 대표적인 알겠어요. 배달 문화의 대표적인 뭔가가 있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저희는 오늘 배달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또 댓글을 봐왔어요. 항상 저희 댓글을 많이 보잖아요. 굿이 없어서. 네. 배달 문화 시청자가 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배달 문화도 그 저희가 1회에서 왜 음식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재원킴 님이 음식 얘기랑 이렇게 연결선인데 배달 문화 어땠는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4회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재원킴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댓글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어요? 쿠지? KOGI 쿠지26 님이 재밌게 봤고 26살인가요? 그런 걸까? 그런 것 같아요. 또래다. 북한은 전기가 하루에 30분 온다는데 마음 같아선 태양열 시스템을 보내고 싶네요. 그러면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럼 탈북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와. 기본 권리인데 안타깝다고. 그리고 우리 3명 다 예쁘대요. 난 예쁘다는 댓글이 제일 좋아. 맞아. 나는 여자니까. 아무튼 그래서 되게 막 그랬어요. 태양열 시스템이 이제 진짜. 근데 태양열 시스템은 이거 나중에 해도 되겠다. 주제를 뽑아서. 근데 북한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근 10년 전부터 이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열을 뭐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 열판을 북한 자체적으로도 생산을 해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압지대라고 해서 이제 다른 그 평양 쪽 근접한 그쪽으로 가면은 몇몇 이런 개인집들 주택에서도 이렇게 지붕에다 이렇게 설치하고. 아 진짜요? 네,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럼 그런 집은 전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태양열이라는 게 태양이 어느 만큼 빛이 세야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전기가 30분 온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다르고 하루에 정말 딱 30분씩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강산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왔어요. 정전이 그렇게 많이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극적으로 예를 들면 뭐 아우지나 이런 데는 전기가 아예 안 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30분 오면은 뭐 명절날에 특별히 왔을 수도 있겠고 뭐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지역이 아마 그럴 거예요. 어차 들으신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30분을 줬어요. 근데 30분씩 하루에, 주는 게 규칙이었어요? 규칙은 아니었어요. 시간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명절 때는 그래도 하루 종일 이렇게 전기를 주고 근데 다 규칙이 틀렸어요. 언제 시간 주고 딱 맞추진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시간 왔다가 한 3시간 정도 정전됐다가 다시 뭐 한 2시간 왔다가 또 뭐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전이 이제 됐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그러는 거지 30분씩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공급하거나 그러진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무튼 그런 댓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상현님이 이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이제 맞아, 써니가 맞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은행에 전화해서 상담 받으면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돌려주는 그때 계좌번호 잘못 찍어서 왜 막 다른 사람한테 보낸 적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댓글 제가 알기로는 5분에서 7분 내로 그거를 이제 잘못 송금한 경우 이제 전화를 은행 쪽에 하면은 은행에서 그 송금 받은 사람 있잖아요. 수취인이 그 돈을 빼지 못하게 그거를 차단시켜놔요. 우와. 그렇게 해서 수취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반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이분 말고도 좀 여러 개 댓글이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진짜 배우고 나누는 방송이다. 배우는 언니들이다. 약간 저 진짜 여기 와가지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베나티 이것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WPWNDLS 이거 어떻게 읽지도 못하겠네. 본인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건 나야. AAKK1011 진짜 길어. 진짜 길어요. 이분이 베나TV에 사는 프로를 전부 시청하신대요. 전부 시청하는데 배우고 나누는 프로 너무 신선하고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또 있어요 혹시? 마지막. 서민성님이 역시 어린 게 먼저다. 맞아. 저희 이제 베나TV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게 국제정치거든요. 이충근 박사님의 국제정치. 근데 그거 못지않게 흥미로워서 계속 보게 되네요. 역시 어린 게 깡패다 그러셨죠? 정확하게 바로 안에 깡패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댓글이 되게 뭔가 좋았어요. 그냥 뭔가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약간 여기 7, 80년대랑 좀 비슷한 것 같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옛날에 그런 추억이 돋는 것 같아서 좋다라는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 든 생각인데 저희 이제 웅팔 봤잖아요. 이제 그 덕선이 나오는 데서 이제 그 덕선이 나오는 데서 그 덕선이를 먼저 좋아했던 애 이름 뭐죠? 그 유준열이 연기하는 뭐야 쓰레기 정환이 그 치타 여사네 집이 맞아.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잖아요. 근데 북한의 중산층이 지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잘 사는 중산층이 지금 그 치타 여사 집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제품은 좀 신제품이겠지만 그냥 그렇게 뭔가 잘 산다 그러면 가전제품 다 있고 뭐 쇼파 있고 그 치타 여사 집 딱 그거 그 분위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사실 같아요. 저는 별로 공감대가 많이 없거든요. 난 94년생이니까 전혀 그렇죠. 모르니까. 전 근데 93년생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북한 생활을 얘기할 때 나는 전혀 공감을 못 하는데 오히려 이제 엄마가 영상을 보시면서 야 너 이거 모르냐? 그래서 난 모르지. 근데 야 우리 집에도 이거 썼었어. 그래서 아 그래? 이제 약간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당연하게 이렇게 듣더라고요. 막 교실에 난로 있는 거 이런 거. 체가마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체가마가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거 한 80년대쯤에 썼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서 전기 후라이팬 아니냐. 전기 후라이팬 아니냐. 그런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기로 쓰는 후라이팬 같은 거니까 되는 건데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제 국도 끓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여기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놀라웠던 게 전기 잡아먹는 하마라는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분 탈북자? 북한에서 그 책가마가 밥가마보다 밥솥이죠. 근데 전기밥솥보다 그 책가마가 전기를 더 많이 잡아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전기 잡아먹는 하마라고 북한에서도 그 말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저는 댓글에 그 글이 있어서 이분 혹시 탈북자? 근데 그 말이 있어서 참 우리가 참 어쨌든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구나. 공통점도 있고 정말 신기하다. 저 새로운 거 알았잖아요. 우리 집에 도란스가 있더라고요. 헐.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110V니까 영국이 그래서 그 제품을 한국에 와서 쓰고 싶은데 다르니까
우리 집에 변압기가 있더라고요. 어머. 난 몰랐어. 아, 우리 집도 있구나. 아무튼, 네, 그랬고요. 도란스. 네. 저도 배웠잖아요. 아, 네. 도란스라고 했었구나. 네, 그래갖고, 아무튼. 근데 그렇고요. 그 주제를 저희가 안 다뤘으면은 한국에 도란스라는 게 변압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 우리 집에 있는지 책가마도 몰랐어. 없었는 줄 알았을 텐데, 주제가 나가고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아, 여기도 다 있었구나. 다만 그런 있었던 것들이 빨리 지나갔는데, 북한은 아직 그게 머물고 있는 것 뿐이고. 우리가 아직 공통점이 그래도 많구나. 아, 그럼요. 네. 한민족인데. 진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배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배우는 오늘 책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써니씨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애기애기한데 여기 이렇게 뭔가 그런 모험 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도전을 걱정된다고. 하는데 어딜 튈지 많이 모르게 봤어요. 물가에 내놓은 애 같은 그런 거라서 많이 그 봤어요. 댓글 봤어요? 되게 엄마 말 안 듣는 효녀같이 생겼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는 거 같아요. 모순 아니에요? 엄마 말 안 듣는 효녀? 효녀 같다. 아무튼, 예, 봤어요. 그래서 복선이 있죠. 아무튼 그렇고요. 예, 이제 주제로 들어갑시다. 아무튼 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희 댓글 보는 재미에 살죠. 맞아요. 그렇고 오늘 이제 4회 배달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북한은 배달 문화라는 게 없죠? 북한에는 배달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불구자가 있잖아요. 막 다리가 없거나 그리고 머리가 좀 장애인 분들한테 이렇게 뭐 장애인들은 이렇게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건 있었어요. 네, 그런 건 있었는데 뭐 딱히 막 배달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배달 문화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이게 배달이긴 왕성하지가 하죠. 않기 때문에 근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 무산에서 이제 옷 장사를 하셨는데 이 옷을 평양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거를 툭성으로 붙여가지고 평양에 보내고 또 우리가 고향에서 지금 무산에서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평양에 전화를 해가지고 보내달라 그러면 또 툭성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런 택배 그런 문화. 택배 문화는 있는 거죠. 그것도 배달 비슷하지 않아요? 사실 한국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것 중에 하나가 이 배달 문화라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왜 어떻게 한강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치킨을 시켜 먹을 수가 있냐. 맞아요. 치킨만 것들. 그러니까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술도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제일 신기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뭐 치킨이나 뭐 중국집이나 그런 거 처음 배달 접해봤을 때 어땠어요? 그런 거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저희는 제가 한겨레 학교에 있을 때 그때 보면은 배달을 시켰는데 학교까지 오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까지 찾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거기 한겨레 학교에 경비실이 있어가지고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뭐 말하고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짜 집 앞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라요. 어떻게 30분 만에 오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한겨레 학교가 보면 안성에 위치해 있는데 맞죠? 네, 맞아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해 있는데 그 지형이 되게 외진 곳에 있어요. 맞아요. 완전 외진 그게 곳이에요. 정말 산골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깊숙이 들어가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렇게 30분 만에 오는 거는 맞아요.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만드는 것도 당연히 30분 넘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30분 만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배달이 될 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배달됐어요. 네. 치킨도 왜요? 되고 우린 피자도 전국 배달이에요. 맞아, 다 돼야 돼요. 배달되는데. 손 빼고 다 되나? 손도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 요즘은 선도 되죠. 저는 그 써니씨 그거 봤었어요. 써니씨가 그 여보시오 치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피자 그 시키겠다고 그러는 거 봤는데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했는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치킨을 뭐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주 얘기하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였고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시켰는데 뭐 이렇게 반반도 있고 뭐 후라이도 있고 근데 그때는 후라이라는 이 말 자체가 낯설 때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떨리는 제가 떨리면 염소 목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여보세요. 저 치킨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목소리 이렇게 굉장히 떨면서 그 튀김 치킨 주세요. 튀김 후라이드 치킨이랑 말 못하고
튀김 치킨 주세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소스도 쓸까요? 소스는 뭐예요? 그래서 그 빨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양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양념이요. 그래서 예 양념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뭐 매운 걸로 드릴까요? 그래서 네 매운 걸로 주세요. 그렇게 시켰던 적인데 써니 씨 보니까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기숙사였었는데 방학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다 집에 내려가고 이러는데 저는 그때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몇몇의 애들이 있었는데 다 놀러 나가고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치킨 시켜 먹는데 치킨 자체도 너무 맛있는데 이 왔을 때 그 아저씨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잖아요. 그쵸. 남자들이 많이 오는데 왔는데 무서워서 문을 못 열어주겠는 거예요. 혼자 있어가지고 원래 배달하는 사람은 다 대부분 남자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시꺼먼 옷을 다 입고 다니시잖아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정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강도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그 살던 우리 대부분 보면 다 방범 그 문 그거 있잖아요. 네. 문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고리 요렇게 하고 치킨은 거기다 놔주시고요. 카드 문 사이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고서 진짜 주고 영수증 받고 이러고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발소리 다 내려간 소리 들린다고 해서 문 열고 어머. 맙소사. 겁이 많아서 근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뭔가 뉴스랑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혼자 있는 여성이 뭐 배달을 시켰다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그런 것 뉴스가 때문에 많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그때 같이 살던 선생님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위험하니까 문 단속 잘해야 된다.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혼자서 이러고 먹는데 그 무서웠던 떨림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너무 맛있어서 치킨을 다 묻히고 먹고 그랬던 적인데 국민 음식이죠. 근데 치킨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가 걸리잖아요. 좀 근데 오래 걸리는 편이죠. 사람이 참 사악한 게 그때 40분 내에 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고 너무 맛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는 언니랑 집에서 닭발을 시켜 먹으려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주문을 하고 나니까 그 배달민족에서 했거든요. 근데 문자 날라오는 게 60분 이내를 배달을 해준대요. 근데 조금 60분 좀 넘었어요. 근데 막 승질이 나가지고 이제는 미치겠는 거야 막 미치겠어. 뭐야 왜 안 와? 60분 지난 다음에 이제 취소할까?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상식적으로 볼 때 60분 지나면 이미 요리는 다 돼가지고 이제 떠난 상태일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괘씸하게 확 취소해버릴까? 막 이러고 앉아있다가 안 돼요 언니 이제 다 왔겠죠 이러면서 기다렸는데 아저씨가 왔는데 너무 죄송하다면서 이렇게 주시고 가는데 그렇게 또 하시는 게 괜히 우리 그렇게 못된 생각을 했던 게 괜히 미안해가지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 얼마 안 기다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맙소사. 그랬던 적이 있는데 너무 근데 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그 핸드폰 번호가 있어 이렇게 알려줘야만 그 배달에 이렇게 와가지고 전화해주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투지폰이어서 뭐 지금은 스마트폰이라서 다 할 수 어플로 있는데 다 하죠. 예, 근데 그때는 투지니까 뭐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전화한 뒤에 전화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 핸드폰 번호 알려달래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그랬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 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그래서 왜 내 개인정보를 알려가냐고. 끝까지 안 알려줬어요. 진짜. 그거 어떻게 배달 왔어요? 그냥 와가지고 띵동띵동 내가 그랬어요. 아니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냥 와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띵동띵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먹었죠. 그러면은 배달 시켜본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거 말고 제일 내가 놀랐었던 거. 회 배달한 회 거? 배달. 진짜 최고지. 진짜 이게 뭐지 보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뭐 패스트푸드, 한국 음식, 중국 음식 다 있잖아요. 근데 일식에 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시켜보자 진짜 오나 이러고 시켰는데 진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오지.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회가 오지? 와 진짜 신기했어요. 요즘은 빵도 생겼어요. 아침에 모닝빵 배달해주는 것도 생겼어요. 우유랑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반찬도 막 생겼잖아요. 맞아. 반찬 배달 근데 생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반찬 너무 비싸지 않아요? 조금 비싸요. 예. 조금 왜요? 비싼 정도가 아니라 많이 비싸죠. 근데 자취생 몇 개가 그거 오지 생각하면 않아요? 한 6개 정도 아니 오던데. 근데 저는 배달을 시키면 늘 실망인 게 뭐냐면
이렇게 사진은 정말 너무 예쁘게 맛있게 탐스럽게 막 담겨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오면은 막 달라 사진이랑 동일 달라. 음식인가 싶을 정도로 스트로폼에 너무 다르고 기울어져 있고 막 그럴 특히 때도 있고. 회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뭔가 보쌈이나 족발이나 이런 건 큰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치킨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란 그 색깔의 차이랑 그 소스 후라이드는 이제 노란 색깔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양념 같은 경우에 소스 그 색깔의 차이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제 회 같은 것들 회나 이런 것들 오면은 양이 인간적으로 너무 적어. 작아요. 네,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회가 이렇게 다 이렇게 펴져서 오잖아요. 다 이렇게 그거 뭐라고 하지? 발라온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데코레이션 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데 아예 밑에 뭐 이렇게 그 바다풀 그 투명한 맞아요. 지렁이처럼 생긴 거 있고 해초 그 위에 해들이 있는데 그 솔직히 해를 이렇게 다 쓸어 담아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그게 2-3만 원이야. 회 자체가 비싼 아니 거잖아. 알잖아요. 제 식성 알잖아요. 같이 다 먹어봤어요. 저 그거 진짜 어느 구석에 안 가서 붙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씹으면 어느 이 짬의 길에 회는 녹으니까. 너무 양이 적어서 실망스럽고 그래서 회 같은 거는 웬만하면 안 시켜요. 그냥 가가지고 눈으로 가서 보고 먹는 게 낫지. 먹는 맞아. 게 좀 나은 것 같고 심지어 뭐 식당 가서 먹어도 사실 실망하잖아요. 근데 회 같은 거 회라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바다풀인지 뭔지 그거 있잖아요. 흰색 그거도 저는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아니 이게 왜냐면 녹마국수처럼 생겼어. 맞아요. 나는 해파리처럼 생겨가지고 해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오드득거리는 거예요. 제가 또 오돌뼈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게 식감이 오돌뼈랑 똑같아요. 근데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그냥 씹히는 맛. 오독오독 씹는 맛에? 그 맛이 있어가지고 그냥 회가 오면 다 먹었는데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아까 그걸 녹마국수 같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당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를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육수 만들어서 육수에 부어서 그게 녹마국수거든요. 그러니까 녹말로 만든 거예요 면이. 근데 그거랑 똑같게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 다 먹고 이거를 한번 물에다 데쳐볼까? 왜냐면 녹마국수도 이제 그 차가워지면 딱딱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랑 뭔가 촉감이 비슷해요. 근데 그래서 이걸 더 데치면 녹마국수면 그렇게 되고 이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뜨거운 물에 넣었는데 아무 반응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도 되는 집이 있고 보통 배달은 아마 그거 먹는 거 아닐 거예요. 먹지 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해가 풍성해 보이려고 까는 건데. 근데 저는 초장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회랑 그 녹마처럼 생긴 거 그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2개 잡아가지고 초장에 찍어가지고 아무 냄새 안 이렇게 나. 먹었거든요. 냄새도 안 나. 아무 맛은 안 나죠. 근데 맛있는데요? 초장 맛인가? 뭐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걸 텐데. 그래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그거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을 것 왜 같은데. 우리 그 마요네즈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당면 비슷하게 생긴 애를 섞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있잖아요. 모르겠나? 뭐지? 알겠어요. 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일단 넘어갈게요. 한번 알아볼게요. 내가 알기로는 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난 그거 한 번도 안 시도 먹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네. 씹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절대. 고무 같아요. 그래서 안 먹은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배달 문화에 이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택배 우리는 막 이제 옷 같은 거 뭐 아니면 홈쇼핑 이런 거 다 택배로 다 보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가구까지도 그런 거 뭐 이사 다니거나 그럴 때 처음 경험했을 때는 어땠었어요?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제가 미국에 택배를 보낼 때 있었어요. 근데 이 택배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네. 뭐 배를 통해서 가는지 비행기 타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뭐 일주일이면 다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일주일 만에 간다는 게? 네, 일주일 만에. 아니 일주일 만에 아니고 이 택배비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렇게 먼 거리까지 간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거 자체가 신기했구나. 맞아요. 저는 한 번은 이제 그 친구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택배는 아닌데 그 편지를 써서 보냈었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안 간 거예요. 왜요? 그래서 왜 안 갔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내가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기억에 오류가 있었어. 내가 아니라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써보냈어요. 근데 안 온 거예요. 근데 안 온 이유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미리 뭐 돈을 내야 되는지 그랬는데 그쪽에 그 친구가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안 되긴 했는데 든 생각이
미국에서 편지가 여기까지 온단 말이야. 그쵸. 왜냐면 신기하죠. 국내에서는 그렇다 치고 우리 우체국을 통해서 근데 이게 그 우체국을 통해서 미국에서 편지가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왜냐면 다른 그게 나라로? 저도 93년생이라서 편지 문화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제가 금방 태어났을 때는 저희 그 친가랑 외가랑 저 태어났다고 이제 주고받을 전보를 쳤대요. 전보를 쳤었는데 전 전보도 굉장히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전보 세대고 그다음에 전화를 이렇게 하던 세대이기 때문에 편지 맞아요. 그걸 개념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뭔가 클래식하게 편지를 써보낸다 그래가지고 이메일도 아니고 엄청 기다렸는데 안 하지가 않아. 근데 결국 못 받았어요? 그거를 보낸다 그럴 때 제가 야 여기로 편지가 와? 그게 어떻게 와? 그럼 뭐 어떻게 하지? 뭐 비행기 타고 가든 배 타고 가든 가겠지. 그래서 오긴 오는구나. 근데 결국에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아쉽다.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게 된다는 게 맞아요. 북한에서 아니 생각을 해봐요. 북한에서 중국과 전화 통화해도 잡혀가고 막 구속당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리고 북한에서는 왜 여기서 여기 가는데 뭐 기차 타고 뭐 일주일 걸리고 이런다면서요. 맞아요. 일주일 걸리면 빨리 가는 거예요. 직행이에요 그거는. 저는 이사하는 거 한 달씩 들었잖아요. 걸려요. 한 달씩. 네. 저는 이사하는 거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2개월 걸렸다는 거. 아 정말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편지 보내면 뭐 일주일 안에 뭐 미국이든 호주든 뭐 다 보내니까 네네네. 그거 자체가 신기했구나. 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어가지고. 왜냐면 편지 세대가 아닌데 편지를 미국에서 또 보낸다 그러고 하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그게 폐쇄된 사이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렇게 내가 함부로 외국에서 오는 편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설마 일본의 뭐 친척이 중국의 친척이 나한테 보낸다 그래도 당국에 걸쳐가지고 검사를 받고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면은 편지 말고 뭐 옷이라던가 이런 거 홈쇼핑으로 이렇게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으로 해서 사본 적이 있어요? 저는 많이 샀어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저도 한번 저 사봤는데. 이것도 네. 인터넷 쇼핑? 인터넷 그래요? 근데 인터넷 그 사진이랑 실제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그냥 웬만하면 만족하려고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기대를 안 해요. 그 퀄리티 같은 경우에 좀 보려면 이제 사진을 합대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냥 그 재질에 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질 그거를 이렇게 보고 사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사면은 음식이나 옷은 똑같아. 보이는 대로 사고 온 걸 보면 정말 실망해. 근데 처음 해봤을 때 처음 해봤을 때 신기했지. 왜냐면 그게 왜 신기했냐면요. 언제 처음 해봤어요? 그거는 이런 건 또 빨리 배우지.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빨리 배우지. 아 갑자기 옛날 생각하니까 막 사투리도 막 나가고 좋네. 아무튼 한 1년 됐을 때? 언제 1년밖에 안 됐을 때? 1년 됐을 때 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재미에 돈만 모으면은 그 한 달 용돈이 3만 원밖에도 안 될 때도 그때도 돈만 생기면 그냥 모아가지고 사고 막 그 오면은 막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게 뭐가 좋냐면 그 TV 방송 보면서 이렇게 홈쇼핑 같은 경우는 방송 보면서 전화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막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그 화면 하느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 주세요. 뭘 물어봐. 뭐 컬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뭐 그것도 상체 하체 사이즈 다 필요하고. 맞아. 근데 모르겠어요. 저 지금 화면 나오는 거 저 사이즈 저거 저 디자인으로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뭐 그리고 뭐 그러면은 입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카드 결제하실 거예요? 되게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맞아. 무통장 입금하실 거예요. 무통장 입금은 뭐예요? 아 그냥 그 계좌이체 하시는 거예요. 아 통장이 없어도 입금 가능하다는 거죠. 무통장 입금이니까. 그 설마 홈쇼핑 거기다 전화하고서 그거 물어봤어요? 그럼 다 물어봐야지. 모르는데 물어봐야지 어떻게 그럼. 아 그런 거 하나원에서 안 알려줘요? 한번에서 그런 홈쇼핑 하는 거 왜 안 알려줘. 가르쳐주죠.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될 것 그냥 같은데. 밥 먹을 수 있는 것만 가르쳐주죠. 어디서 그래요? 밥 먹고 아마 살 수 그때 있는. 학교 다닐 때 그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기숙사 같이 사는 선생님들도 조금 의아했던 게 쟤는 한 달 용돈이 3만 원이고 맨날 돈 없다는 애가 홈쇼핑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을 저도 하셨던 지금 거. 했었어요. 실은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이렇게 원래 그래요. 나는 그걸 사기 위해서 한 3개월 동안 그 돈을 모으는데 버는 사람 입장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쇼핑 그게 오면은 그러니까. 자주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모르면은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지금 나오는 거 주세요. 지금 나오는 거 괜찮아요. 써니는요? 처음 뭐 인터넷 쇼핑했을 때. 저는 온 지 3년 후에 한번 쇼핑을 해봤어요. 근데 했는데 사진에서 봤을 때는 그 여자가 되게 짧게 치마가 짧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몸이 작잖아요. 키가 152밖에 안 되니까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짧으니까 저거 오면은 나한테 맞겠다 이제. 맞겠다 이래가지고 샀어요. 샀는데 저 허벅지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 긴 치마 됐구나. 모델 키가 178이었어요. 써니 씨는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샀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딱 샀는데 이 모델한테 진짜 짤막하게 되게 귀여웠어요. 내가 딱 입으니까 허리란다. 그 허벅지 밑에 막 내려가 있어가지고 막 아줌마 옷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줄여 입어야지. 그래가지고 난 또 그때 몰랐으니까 거기에 전화했어요. 나는 이거 사진 보고 이렇게 짧을 줄 알고 시켰는데 그러니까 고객님 혹시 키가 몇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150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고객님 그거 프리 사이즈예요. 이러는 거예요. 프리 사이즈가 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프리하지가 않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크게 된 거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는 배달 한 번 안 시켰어요. 네, 그 다음부터 안 시켰어요. 자, 저희 꼰대 습성 또 나갑니다. 잠깐만 꼰대 습성이 아니라 아줌마 습성입니다. 그거를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단에 되게 작은 글씨로 나와요. 모델이 착용한 사이즈와 모델의 키. 심지어 회색으로 엄청 안 보이게 적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때도 보면은 모델이 착용한 그 옷 사이즈와 모델의 그 신장 그게 수치가 다 나와 있잖아요. 맞아. 그거를 확인하고 사야지. 안 그러면은 75가 되시는 분이 입은 옷인데 써니치처럼 그렇게 나한테도 짧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켰다가는 큰일 나니까. 맞아요. 진짜 큰일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르면 무조건 많이 살펴보고요.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로. 맞아. 그 요새는 되게 종류가 다양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66 사이즈 옷만 파는 뭐 인터넷 쇼핑몰 뭐 이런 식으로 요새는 다 그 컨셉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이트는 치마를 제일 이렇게 많이 판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종류가 다양하니까 저는 사실 안 사도 그냥 구경하는 재미. 여기는 이런 거 파는구나. 여긴 청바지가 많구나. 막 이런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시대별로 있어가지고 유아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진짜 이 나이대별로 이렇게 살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오디오가 겹치는 것 같은데 할 말이 많아요. 여자들이라서 이 쇼핑 얘기가 나오니까 먹는 얘기, 쇼핑 얘기 나오니까 이게 서로 말하려고 지금 막 미쳤어. 입이 근질거리고 싸우고 있어. 잠깐만 시간 한번 봐야 돼. 오케이. 서로 눈치 보고 사실 한동안 그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나 중학생 때 선생님이 항상 혼내던 게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너네 택배나 치킨 배달 오면은 하느님 온 것처럼 버선발로 달려나가지 방방 뛰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저 담임 선생님이 항상 혼내셨거든요. 저는 심지어 어떠냐면 택배를 오면 이걸 빨리 뜯어보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막 급하게 뜯느라고 이게 볼펜 앞에 요거를 해서 탁 해서 쫙 당기면은 열리잖아요. 딱 해서 따는데 이게 너무 급하면은 막 손 찌르고 막 난리 나요. 맞아요. 처음에 막 이렇게 칼같이 가도로 이렇게 하다가 막 손이 막 이렇게 베인 것까지는 아닌데 막 긁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걸 안 시키긴 해요. 이제 철이 좀 들어가지고 돈도 없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시키면은 이 박스가 오면은 그냥 이렇게 들고 자 침착해. 천천히 침착해. 이거 너무 공감이야. 괜찮아. 이건 이제 내 거야. 아무도 안 뺏어가니까 침착해.
속으로 말하는 거죠? 안 속으로. 그러면 자꾸 이걸 빨리 보고 싶어서 맞아, 들어가다 마음이 보면은 급해지니까. 어디 부딪혀서 까이고 뭐 넘어지고 막 이러니까. 아 맞다. 그 택배 이렇게 오면은 왜 앞에 주소 오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주소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 번호 내 이름 그런 거 다 적혀 있잖아요. 네네네네. 위험해요. 그거 꼭 찢어서 버려야 된대요. 맞아요. 맞아요. 나 진짜로. 그거 안 찍고 그러니까 제가 자취할 때 이제 저는 충청도에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대학교가 네네네. 거기 있어서. 네네. 그래서 서울이랑 너무 다르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적응하는데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저는 택배를 제일 많이 시켜봤었어요. 왜냐면 옷을 사러 갈 곳이 없어서. 네네. 근데 그 주소랑 이제 핸드폰 번호 그런 거 다 안 적힌 거를 그냥 상자만 이렇게 해서 버린 거예요. 네네. 근데 그랬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왔잖아요. 그래서 누구냐 모르는 번호인데 왜 전화했냐 누구시냐 그랬더니 아 여기 밖에 우물쭈물 하다가 택배 상자 보고 전화했다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끊고 그거 차단하고 뭐 경찰에 얘기하고 그 막 쓰레기 버린 곳에 갔더니 뭐 쓰레기차는 이미 쓰레기 버렸고 막 아무튼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거 찢어서 그거 버려야 보면은 되는구나. 택배 그거 오고 나면 그 뜯어내는 부분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면 테이프 그런 걸로 네, 돼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것만 뜯어내가지고 난 그 생각 못했지. 잘 이렇게 해서 버려요. 전 그런 건 막 안 되면은 그 매직펜으로 새까맣게 막 그러니까 이거 개인 정보기 때문에 진짜 맞아요. 저는 몰랐어요. 난 아무튼 그랬었어요. 저도 이렇게 택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 다 주소도 있고 막 핸드폰 번호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나는 쓰레기를 그 여기에다가 그냥 일반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하기 싫어가지고 일반 쓰레기 가득 채워가지고 아 이 친구 또 사고 쳤네. 정말 그래가지고 일반 쓰레기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버렸어요. 근데 네. 갑자기 내가 이렇게 뭐 일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경비실 아저씨가 혹시 805 이래가지고 네 맞는데요 택배 왔어요 이러니까 아니요 이거 쓰레기 가져가세요. 쓰레기를 경비실 옆에다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다시 재활용 이런 거 다 분리해가지고 버리라고 맞아, 이래가지고 분리수거도 중요하죠. 네. 근데 그 경비 아저씨도 신기한 게 어떻게 다 얼굴을 기억하는지 저 805 온 거 알더라고요. 맨날 왔다 갔다 하면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래가지고- 자취를 해보면은 네네네. 혹시 말 다 끝났어요? 제가 네 끝났어요. 괜찮죠? 괜찮아요. 우리 오늘 말이 너무 많아. 아니 갑자기 끊고 들어간 거 같아서 갑자기 그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 왜 우리 자취하다 보면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이제 맞아. 또 배달 시키려면 돈이 없으니까 너무 애매하고 근데 여기 지금 다 자취 경험이 있구나. 근데 그 맞아.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요즘은 이마트 몰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 들어가가지고 그 쓱으로 시키면은 그 요즘 신세계랑 그걸 같이 해가지고 쓱 시키면은 그 시간대 정해놓으면 그 시간대 배달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폰 만지면서 저녁에 먹을 거 다 담아놓고 그리고 몇 시에 배달 수업이 뭐 이렇게 한 5시에 끝난다 그러면 5시부터 6시 사이 배달 설정을 해놓고 이제 다 담아놓은 거면 뭐 콩나물부터 시작해서 우유 뭐 다 오잖아요 그게.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끝나고 알려줄게요. 알려주죠. 아니 이게 진짜 자취생들은 이제 그 원래는 엄마가 다 하던 건데 이제 항상 밥 먹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핸드폰은 그냥 장 보는 거. 잠그는 거요? 장 장 보는 거. 그냥 핸드폰으로? 옷 홈쇼핑하는 것처럼 옷을 이렇게 사는 것처럼 다 주워 담아가지고 네네. 장바구니에 담고 이제 시키면은 내가 시간대를 설정해놔요. 그럼 원하는 시간에 3시부터 택배가 5시 와요? 사이에 택배 이렇게 설정해놓으면은 그 사이에 갖다 줘요. 우와 알려줄게요. 네. 끝나고 알려줄게요. 완전 멋있다. 오늘 또 이렇게 배워가는 언니들. 그러니까요 완전 멋있네요. 자꾸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서 시간을 자꾸 그러는데 아니요, 괜찮은데 괜찮아요? 오늘 내가 볼게요. 내가 볼게. 정신줄 확실히 챙기고. 항상 시간을 안 보고 얘기하게 돼서 그러면은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인터넷 뱅킹. 그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사실 저도 대학교 와서 인터넷 뱅킹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안 하다가 이게 이렇게 편리한 줄 몰랐어요. 왜 이제 핸드폰에 뭐 은행 어플 깔고 하면은 핸드폰으로 그냥 송금하고 네네네. 그 요새는 그 뭐지? 아니 톡이 아니라 뭐야 어플도 있잖아요. 이렇게 송금 어플. 토스. 토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처음 사용해봤을 때는 어땠었어요?
전 토스는 안 썼는데 그 은행 어플은 썼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3, 4년이 되는데 그 3, 4년 전에는 돈이 없어서 뱅킹할 일이 없었어요. 아무튼 근데 지금 쓰는데 저 약간 치매가 있나 봐요. 왜요? 그 폰뱅킹 너무 좋은 게 이제 집에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보안 카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뭐 바로바로 계좌 이체 해주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비싼 음식 먹었다 하면 더치페이 하고 한 친구가 몽땅 내게 되면 다시 이제 집에 가서 입금할게 뭐 아니면 가면서 입금할게 이러고서 입금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그거 뭐라고 해야지 인증번호?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계속 인증번호를 계속 까먹어요. 그 비밀번호를요? 계속 까먹어가지고 지금 은행 어플 2개 쓰거든요. 저 국민은행이랑 우리은행 2개 쓰는데 2개 다 까먹어서 요즘 한 4개월, 5개월 동안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 못 쓰는 거죠? 자동 로그인 안 돼요? 자동 로그인 안 돼요. 은행 어플 같은 어플. 거는 신상 정보도 중요하지만 은행은 또 돈 관련된 금전이기 때문에. 근데 써니는 그럼 인터넷 뱅킹 안 사용해봤어요? 저는 아예 뭐 체크카드도 안 사용하고 인터넷 뱅킹도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이게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쉽게 아무거나 살 수 있으니까 저 옛날에 썼었는데 한 1개월 정도 썼다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쓴 후로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현금 카드 다 바꿨어요. 다 그냥 현금으로 다. 근데 카드 얘기 나서 그런데 혹시 신용카드 쓰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신용이 안 돼서 써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신용카드를 뭐 이렇게 내가 돈이 없는데 뭐 그거를 끌어다가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왜 되게 우리 겨울 옷 같은 경우 혹은 이렇게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살 때는 좀 아우터 같은 것들 겉옷 살 때는 좀 비싸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걸 사려면 비싸잖아요. 근데 이걸 사야 되는데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확 지불할 돈은 없어요. 근데 이걸 한 3개월씩 해가지고 할부해서 나눠서 내면은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신용카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써니 씨가 지금 카드를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택시 타고 카드 긁었거든요. 근데 카드를 긁었는데 얼마를 긁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쓰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거를 현금으로 뽑아 쓰려고 하긴 하는데 또 카드 그냥 체크카드 말고 이렇게 신용카드를 쓰고 싶을 때가 그런 유혹을 확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우리 은행이나 돈 관련한 것도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이런 게 없잖아요. 금전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랑 많이 저는 다르니까. 진짜 하루에 10,000원 써요. 계속 10,000원 쓰게 해가지고 모든 교통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10,000원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아침에 내가 일 나간다 이러면 바로 10,000원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통카드에다가 오늘은 뭐 4,000원 쓸 것 같다 이러면 4,000원 이렇게 충전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내가 밥을 사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알뜰하다. 근데 그 이상 쓰려고 하면은 좀 너무 아까워요, 뭔가. 이게 자취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는 이제 자취를 하고 엄마한테 용돈을 받으니까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그 용돈을 받고 나면 내가 한 달 동안 하루에 얼마를 쓸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넘어가면 이제 막 내일은 굶어야 된다. 내일은 라면 하나로 때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 우정이라는 게 돈 때문에 굶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돈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는 거를 기피하게 돼요. 왜냐면 뭔가 커피라도 한 잔 사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자꾸 사야 될 것 같아서 나가는 게 돈이잖아요. 집 밖을 나가면 돈이야. 돈이 없으면 굉장히 우울하고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사실 사람 만나고는 싶은데 만나면 돈을 써야 되니까 카페를 가도 5,000원, 6,000원 나가고 커피 한 잔도 이제는 5,000원 넘으니까 그러니까 최소 5,000원이 나가고 뭐 지하철 타든 버스를 타도 한 2, 3,000원 나가고 그러니까 보통 하루 10,000원 가지고 사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 이건 그래도 진짜 7, 8,000원이 거예요. 드는데 커피 하나 마시고 근데 우리 보통 여자들 커피만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케이크도 하나 먹어줘야 되고. 이제 또 가면 또 맛집에 뭐 치즈 들어간 거 막 이렇게 막 먹고 그다음에 이제 2차로 가는 게 이제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대여 시간씩 수다에 꽃을 피우다가 이제 또 기가를 하는데 그렇게 쓴 돈이 보통 못 써도 최소한 한 2만 원씩 쓰잖아요. 저도 친구 만나면 진짜 쓰려면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죠. 근데 돈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때 자문위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셋 다 모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저는 요즘 들어서 은행
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배우고 있는 건데 뭐 이거는 이제 다음에 주제로 다뤘을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 아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 고발할 거 있어요. 뭔데요? 얘기해봐요. 돈을 고발까지? 모아요. 이렇게 동전을 한 어. 1년 동안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은행에 가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근데 우리은행을 갔는데 제가 우리은행을 대한민국 와가지고 쭉 썼으니까 8년 내내 쓴 거거든요. 근데요 저기들이요 제가 저기들이요 그러면 갔는데 동전을 바꿔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4시인가 그때 갔었는데 오전에만 바꿔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행은 4시에 닫고 4시에 그러면은 간 닫아요. 거는 4시 전에 갔을 거고. 아니 은행을 4시에 닫는 게 아니라 은행이 요즘 5시까지 하잖아요. 아 그래요? 4시까지 하지 않아요? 4시까지인데요? 업무는 4시까지 봐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4시 이후에는 안 네. 해줘요. 그런가? 네, 4시 이후에 내가 가면은 네. 4시일까 2시 근데 반일까? 동전을 바꾸는 시간이 오전에만 된다고요? 그런 말은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네네. 그 오전인지 오후인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이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뭐냐면 동전 바꾸는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그 동전을 한 번 바꾸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그 동전 한 1년 모으면은 되게 무겁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맞아요. 들고 갔는데 무겁지. 동전 바꿔주는 시간은 끝났다고 거기 보안 요원이 다른 은행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규칙이 그래서 혹시라도 끝났다고 해도 들고 왔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지켜달라고 하고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동전을 바꿔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저기 어디 뭐 다른데 거기 새마을금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새마을금고는 갔는데 나 거기 안 쓰거든요. 쓰냐고 물어봐서 아니요 안 쓰는데요. 그래도 친절하게 웃으면서 다 바꿔줬어요. 아 거긴 또 바꿔줬어요? 우리 은행. 네, 그래가지고 드는 생각이 그 보안요원 개인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내가 거기를 기분 나쁘겠다. 이제는 반십년도 훨씬 넘어서 곧 이제 내일 모레면 10년 차 쓰고 있는데 그 한 번 이렇게 몰랐으니까 이제 정해진 시간인데 이때 오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럼 이번에는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줘서 굉장히 서운했어요. 좀 투명스럽게 말했나 보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해주다 보면 여러 명 근데 해줘야 될 수도 문제는 있잖아요. 뭐냐면 한숨을 쉬어요. 동전을 갖고 간 게 죄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오늘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러더니 저 죄송한데요. 저희 끝났거든요. 되게 진짜 이런 표정으로.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태도였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 물론 나중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뭐 그런데 정말 그건 조금 인간적으로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이요. 배달의 민족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서비스. 정의 민족인데. 그렇죠. 동방예의지국이고 동방 정이 예의지국까지 넘치는 나왔어요. 나라인데 아이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죠. 근데 어쨌든 바꿨다니까 다행이네요. 새마을금고에서 독번에 가가지고 저 그 보험 들었어요. 보험인 게 아니라 보험이요? 보험인 게 아니라 적금 들었어요. 적금? 연금식으로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했어요. 들었어요. 저 선물해준 그 핸드크림. 맞아요. 거기서 준 그래서. 거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시면은 저희 좀 배달 문화에서 지금 갑자기 은행 얘기로 넘어갔는데 나 근데 진책이야매. 은행 얘기는 할 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학생 신분에서 일하는 신분으로 바뀌면서 이제 적금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은행이랑 요즘 친해졌거든요. 이건 진짜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신용카드도. 맞아. 더워요. 오늘 행복하게 치킨 얘기로 시작했다가 잠깐만 저희 얼마나 남았어요? 저요? 25분에 끝나야 돼요. 23분이에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3분 남았네요? 네, 퀵 서비스 2분 얘기할 것도 있는데 해요. 제가 그 친구 한 명이 천안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짜게 바지 친구예요. 짜게 바지 뭐예요? 친구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본 친구. 짜게 바지? 짜게 바지 친구 몰라요? 네. 그 짜게 바지가 뭐냐면 우리 애기들이 치아랑 웅아를 가리기 시작할 때 이제 이렇게 바지인데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다리 사이에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그걸
짜게 바지라 그러거든요. 북한에서는. 애기 때.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놀다가 그냥 이렇게 앉으면 바로 이렇게 쌀 수 있게 그런 시기부터 본 친구다 해서 짜게 바지 친구 뭐 여기 되게 많잖아요. 남자들끼리는 되게 험하게 불알 친구. 맞아요. 많은 사람. 왜? 중마고 막 이런 거. 맞아요. 속국 친구. 아, 너무 좋은 단어를 썼네. 아무튼 근데 그 짜게 바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챙겨 먹는 약이 있었는데 이게 약이라는 게 먹다가 한 번 이렇게 딱 끊기면은 뭔가 약 효과가 제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킥으로 저 충청남도인가요? 천안이? 거기로 보내줬어요. 근데 5만 원을 내니까 약이 그 저녁에 시켰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그 약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저는 웃기는 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어디 갔는데 2달 동안 갔다고. 서울에서 사거리까지 2달 걸렸다. 근데 아니 서울에서 저희 충청 천안까지 오는데 구포 밤늦게 시켰으니까 한 7, 8시간밖에 안 걸린 거예요. 킥으로 시켰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북한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너무너무 신기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좋은 반면에 택배 기사님들이 그 일하는 환경이 진짜 안 좋다고. 맞아요. 네. 특히 뭐 추석 때나 설명절 때 이럴 때 택배 보면은 막 많을 때. 그러니까 저도 빨리 오는 건 좋죠. 행복하고 그리고 막 옷 시키면 막 다음날 왔으면 좋겠다. 근데 막 저는 2시간 뒤에 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데 나이가 노파심이 둘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쵸. 근데 뭔가 이렇게 노파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추근지심이 너무 많은 건가? 택배 기사님들이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특히 여름에 올해 여름도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여름에 더우셔가지고 땀 뻘뻘 흘리며 다니시고 겨울엔 또 추워가지고 그러고 다니시는데 겨울에는 그래도 좀 여름보단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빨리 다니시니까 덥잖아요. 근데 특히 여름 같은 데는 너무 저는 다 왠지 다 기사님들 보면은 저희 아빠 연령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왠지 우리 아빠 같고 저희 아빠도 운전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 내 아빠 같고 막 길 가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막 감정이 눈물 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면서도 뭔가 죄송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전 절대로 막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왜 늦게 와요 뭐 이런 그럴 때가 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막 더워하시면은 냉수 한 잔 떠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걷기를 이제 못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우리 식빵 있잖아요. 식빵에다 우유라도 한 컵 이렇게 두리고 그러는데 정말 그분들 보면은 나에게 즐거움을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아무튼 너무 뭔가 추근지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괜히 눈물 날라고 그러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아무튼 저도 이틀 전에 택배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욕조를 시켰거든요. 욕조가 되게 크잖아요. 욕조가 와요? 네, 욕조가 와요.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집을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네, 집을 사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욕조를 샀어요. 근데 이틀 전에 온 거예요. 근데 욕조가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아저씨가 혼자서 가져오는데 저 무거운 거를 와가지고 세팅도 해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런 아저씨들이 집에 이렇게 막 들어오고 이러면 좀 무섭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저는 사람들 잘 믿는 성격이에요. 저 한 번 저희 화장실 키가 이상해가지고 그 화장실을 들어가서 이제 안에서 이제 문 잠그고 저 안 잠그면 저희 토비가 이게 애가 덩치가 커가지고 푸들인데 7kg예요. 고도 비만이에요. 근데 애가 이렇게 문을 밀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지금 볼일을 봐야 되는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아무리 짐승이라도 지켜보면 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그 안에서 눌렀었어요. 꼭 누르면 잠기는 거 있잖아요. 눌렀었는데 그거를 이제 키가 이상한가 봐요.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열면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왔나 봐요. 그리고 밖에서 나가가지고 다시 닫았는데 잠긴 거예요. 화장실이? 진짜 큰일인데? 밤 10시 반인데 나 지금 또 급한데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 오피스텔인데 그 문에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쵸, 번호가. 그래서 거기 전화를 했더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무서워가지고 톱이 안고 구석에 앉아서
나 이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난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제가 동생이 두 명이니까 셋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치킨이나 뭐 배달을 시키면 누구는 돈을 갖고 주문을 이제 음식을 받으러 돈을 내려가는데 꼭 한 명은 숨어요. 이거 뭔지 몰라요? 꼭 숨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똑똑똑 배달왔습니다. 그럼 배달왔어. 그리고서 가야 되는데 지방으로 들어. 아니 뭐 입을 뒤집었어. 맞아. 그래갖고 야 어디가? 그러면 언니가 돈 내. 그럼 아씨 그럼 나 또 막 쌩얼에 막 진짜 완전 추레하구나. 여기요, 막 이러고 나도 여기 가 여기요 이러고 겁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아빠 같은 연령대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비 안고 괜찮아, 우리 아빠야, 아빠 이러면서 밤 10시 반이니까 아버지가 몇 명이에요? 그래요. 뭐 70년생의 뭐 전국에 계신 남성분들은 다 저희 아빠입니다. 아무튼 용돈도 좀 보내주시고요. 용돈 말고 퀵배달로 옷을 용돈. 알겠어. 아무튼 맞아요. 퀵배달 처음에 신기했죠. 맞아요. 엄청 신기하죠. 저도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혼자 자취할 때 여기도 배달이 되는구나. 약간 좀 나쁜 마음이지만 그때는 이제 세상물정 몰랐으니까 서울도 배달되고 여기도 배달이 되는구나. 여긴 배달 안 될 줄 알았지. 이제 이런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나는 또 어렸지. 킥 서비스 이거 빼고도 또 다른 배달 음식 배달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주소를 써주면은 이 사람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게 엄청 신기해요. 사람들이 그걸 다 지도를 다 외우고 다니는지 지금 지도가 있어서 그랬다. 지금은 어플로 오지만 옛날에는 내비게이션도 안 나왔을 때는 정말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그거를 길을 다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그냥 자체가 지도예요. 맞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있더라고. 보면 택시기사님들 내비게이션 보통 안 켜요. 안 보는 사람들도 안 있어. 봐요. 내비게이션 주소도 안 찍고 그냥 어디 가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있는데. 바로 가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끔은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모든 택시 기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가다가 정말 이렇게. 한 100년에 한 번씩 우회해가지고 가가지고 돈을 조금 더 뜯어내려는 기사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사님들이 혹여나 있을까봐 그 주소를 바로 안 찍고 가면 조금 불안한데 그래도 요즘은 저는 그래도 인복이 참 많나 봐요. 그러니까 험한 택시 기사님들 타본 적이 없어서 다들 빨리 가주세요 그러면 심지어 내비게이션이 지금 올 때도 택시 타고 왔는데 11분이 나왔는데 8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11분이 나오면 보통 한 20분 걸리거든요. 맞아. 빨리 와도 20분이 걸리는데 8분에 와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가속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길을 빠른 이렇게 뭔가 안 막히는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주시고 그래서 되게 정이 넘칩니다. 기승전결. 저 택시라고 말하니까 저 할 말 있어요. 뭔데요? 제가 고발? 오늘 다 이것도 고발이에요. 진짜 제가 한겨레학교 다닐 때예요. 근데 그때가 엄청 추웠어요. 근데 한겨레학교는 학교를 늦으면 안 되거든요. 딱 정시간에 도착해야 돼요. 일요일 날 정시간에 도착해야 거기 되는데 늦을 수가 없잖아요. 네. 단체로 움직이니까. 아니 근데 외박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 맞아. 들어갈 때 그 시간 딱 지켜야지. 안 지키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막 외박 2개월 금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외박 안 하려고 택시를 탔어요. 그때는 또 엄청 추운 날이라서 택시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안성까지 이렇게 택시 타고 가는데 돈 많이 나왔겠다. 돈은 많이 나왔어요. 돈은 상관없었는데 한 8만 원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기사님이 계속 말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는 그래도 사투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조선족이냐고 이래가지고 조선족 아니고 북한에서 왔다고 이러니까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옆에다가 그냥 세우는 거예요. 내리라고. 어머. 왜? 북한에서 왔다고. 북한에서 왔다고. 자기 북한 엄청 싫어한대요. 뭔 일 때문에 북한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러더니 북한 놈들은 말이야 막 옆에다 칼 차고 다녀 이러면서 막 저기가 갔다 왔나? 아니 써니 씨는 놈이 아니잖아. 맞아. 그때 그것도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학생한테 그것도 한겨울이라서 엄청 추운 날에 고속도로에서 내려줬다는 게 난 지금 고속도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고속도로였어요. 택시도 안 다녀요 그때. 그래가지고 나 진짜 그때 막 4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데리러 왔거든요. 겨울이었어요 혹시? 네, 한겨울이었대잖아요. 한겨울. 진짜 추워가지고 막 근데 택시 번호도 생각나. 서울 43
땡땡땡땡인데 너무 짜증났어요 그때 막 북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로 막 택시 내리러 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거 순차 거부를 고발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나는 또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때는 고발해도 되는지 뭐 그걸 몰랐죠. 아니 알았었어요. 알았었는데 저희 선생님도 말해줬어요. 고발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려고 했는데 또 마음이 여르니까 안 돼. 야 여릴 때 여려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나 데리러 왔으니까 괜찮다고? 됐다고 이렇게 하고 아니 그냥 근데 넘겼거든요. 성인이잖아요. 그분이 성인인데 왜 그거를 구별을 못하지? 60대, 70대 되시는 분인데 이게 북한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어린애한데 맞아요. 아니 어린 여학생을 그렇게 고속도로에 떨고 놓으면은 그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때 막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울면서 엄마는 또 창원에 계시는데 울면서 나 지금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고 엄마가 1시간만 더 기다려 선생님이 간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아, 나 정말 진짜. 무서웠겠다. 그러니까 에휴 고속도로라서 고생했었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런 일은 당하지 맙시다. 그래요. 예, 그 권리는 잘 찾아가야 돼요. 본인이 찾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네 우리 행복했다가 또 슬펐다가 행복했다 슬퍼했다가 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죠. 희노애락. 이게 인간이죠. 그럼요, 이게 삶입니다. 희노애락이 없으면 삶이 아니지. 맞아요. 시간이 조금 오바됐는데 오늘 이렇게 배달 문화, 택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